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덥고 습한 공기. 여러분은 광저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시커먼 공장이나 짝퉁시장 풍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카메라 들고 골목 구석구석 직접 걸어보며 느낀 광저우는 참 묘한 반전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조만간 광저우 여행 계획 중이신 시청자분들 계셔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카메라에 담았던 광저우 여행지들을 싹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여행 계획 짜시다가 막막할 때 이 영상 하나만 딱 꺼내보셔도 일정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꼭 저장해 놓으세요. 첫 번째 코스는 이국적인 민트색 재리석 기둥과 엄청난 인파 소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고요함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광저우에 처음 오셨다면 가장 먼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는 샤멘다오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유럽 뒷골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냥 셔터만 눌러도 인생샷이 나오는 곳이죠. 도대체 중국 남부 한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서양식 거리가 남아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곳이 19세기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강제로 차지했던 조개지였기 때문이거든요.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이식해 영사관, 은행, 교회를 지어 올렸던 뼈아픈 역사의 흔적이죠. 특히 이곳 스타벅스는 옛 건물을 그대로 살려 현지에서도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닮은 매장으로 유명하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인천 계양장 거리나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처럼 그 화려한 흉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걷다 보면 건물의 서늘한 질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샤멘다오의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았다면 이번엔 소음과 짙은 사람 냄새가 뒤섞인 대륙의 진짜 인구 밀도를 피부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바로 광저우 상업의 심장, 베이징루입니다. 한국 분들께 흔히 광저우의 명동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고개를 들어 지상을 보면 거대한 전광판이 번쩍거리고 유명 브랜드들이 피터지게 경쟁하는데 발밑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투명한 유리바닥 아래로 고대 도로의 흙과 돌들이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 거리의 정체는 뭘까요? 베이징루는 무려 2000년 전 당나라 시대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상업 기점이었던 곳입니다. 2002년 도로 공사 중에 무려 11개 층에 달하는 각기 다른 시대의 고대 도로 유적이 발굴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지금도 그 거대한 상업적 에너지가 이어져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검증된 맛집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쫀득하고 바삭한 식감의 홍미장으로 유명한 광동식 딤섬의 끝판왕 점도덕이 있고요. 현지 향신료에 지친 한국인 입맛을 완벽하게 저격해서 늘 웨이팅이 끊이지 않는 베트남 음식점 타이거 프라운도 베이징루에 오셨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수 맛집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거리를 걷다가 번화가 코너를 딱 도는 순간 빌딩 숲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황금빛 건물이 눈앞에 훅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대불사예요. 밖은 무언가를 더 사고 더 먹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전쟁터 같은데 담장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하더라고요. 광저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상업지구 한복판에 어떻게 이 거대한 사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건 상업용 빌딩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 천년 된 사찰을 남겨두는 게 도시의 가치를 훨씬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한 왕조 때 세워진 대불사는 수많은 재개발 위기가 있었지만 광저우시가 아예 문화재로 지정해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보존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전통 양식의 거대한 누각을 새로 올리고 화려한 조명까지 더했죠. 전통을 싹 밀어버리는 대신 쇼핑거리 한가운데서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도록 만드는 아주 영리한 도시계획을 택한 겁니다. 덕분에 밤이 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압도적인 뷰를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 천년의 무게감을 알고 나니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는 현지인들의 뒷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숙연해지더라고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리며 아등바등 살던 제 마음속에도 하나의 쉼표가 찍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와 부대끼다 보면 가끔은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땐
시원한 강바람과 찌릿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현지인들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산책 겸 데이트 코스. 어스름한 초저녁이 되면 현지인들이 슬금슬금 모여드는 곳, 바로 주강 파티피어입니다. 붉은 노을이 질 때쯤 강바람을 맞으며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마시면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죠. 가끔 지나가는 트램도 아주 낭만적이네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강변길을 따라 리에더 대교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명이 켜진 유람선들이 발밑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광저우 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현지인들이 손꼽는 야경 핫플이거든요. 매년 11월 도시 전체를 빛으로 물들이는 광저우 국제 조명 축제 기간에 오시면 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강을 건너 조금 더 걷다 보면 광저우의 거실이라 불리는 화천광장이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몇 배나 되는 탁 트인 공간에 거대한 마철로들이 둥글게 나를 포위하고 있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화천광장 옆 포시즌스 호텔 70층 커피숍으로 올라가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호텔 내부를 보면 30층 위까지 뻥 뚫려 있는 거대한 나선형 아트리움 구조에 우선 한번 놀라게 됩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광저우의 엄청난 야경이 발밑으로 쫙 깔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비싼 돈 내고 광저우 타워에 올라 사람들에 치이는 것보다 이곳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광저우 타워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야경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마음을 텅 비워내고 나니 또 뭔가를 채워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쇼핑몰 숲으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광저우의 심장 티에너 상권에 들어서면 거대한 쇼핑몰들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티에너청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출구를 못 찾아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바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상업적 설계 때문이에요. 1996년에 문을 연 중국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 티에너청은 출구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고 1분이라도 더 안에 머물게 만들려는 그루엔 효과를 극대화한 거대한 미로예요. 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크 센트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잉어가 헤엄치는 물고기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꽉 막힌 실내가 아니라 지하가 뻥 뚫린 썬큰 가든 형태라 화려하면서도 도심 속 공원 같은 탁 트인 분위기가 나서 한국분들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죠. 확실히 공간의 형태에 따라 걷는 사람의 기분도 바뀌는 게 참 신기하네요. 만약 어린 자녀가 포함된 가족여행이라면 정가광장을 들러보세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몰 안에 롯데월드를 통째로 집어넣은 듯한 스케일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백화점 한가운데서 거대한 실내 폭포가 쏟아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초대형 수조에서는 고래상어와 벨루가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실내 열대우림까지 그대로 품고 있어요. 국가 4A급 관광지로 지정될 만한 위험이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소소한 팁 하나 드릴게요. 중국 여행하다가 화장실 찾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 주변 쇼핑할 때는 파크 센트럴이랑 타이쿠우이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깨끗하고 쾌적해서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빽빽한 빌딩 숲에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기가 좀 빨리고 지치잖아요. 그럴 땐 바로 뒤편에 숨어있는 리우윈 샤오치로 들어가 보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1층을 싹 개조한 곳인데 진한 로스팅 커피 냄새가 솔솔 나는 예쁜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거든요. 딱 한국의 연남동이나 성수동 감성이라서 조용히 앉아서 힐링하기 정말 좋아요. 반대로 좀 더 우아하게 쇼핑하고 싶다면 타이쿠우이를 추천해요. 매장을 빽빽하게 채우는 대신 넓은 동선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여백의 미를 제대로 파는 진짜 찐 부자들 쇼핑몰이거든요. 화려하고 차가운 현대자본에 조금 지치셨다면 이제 낡고 따뜻한 붉은 벽돌 골목으로 떠나볼까요? 거칠거칠한 붉은 벽돌에서는 따뜻한 감촉이 느껴지고 좁은 골목에선 자전거 벨소리가 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점에선 종이 냄새가 솔솔 나오는 그런 코스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모든 걸 허물고 새 것으로만 짓는 와중에 카메라 하나 메고 걷기 딱 좋은 낡은 골목들이 광저우, MZ세대들의 힙한 놀이터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빌딩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던 오래된 시간의 질감과 골목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현지인들의 온기가 정말 따뜻하게 다가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낡은 골목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 거리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흔히 광저우의 성수동이라고 불리는 동상코우는 1920-30년대 공화국 시절 군벌과 정부 고위층, 해외에서 돈을 번 화교 엘리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지은 서양식 붉은 벽돌 빌라촌에 지금은 세련된 갤러리와 빈티지 편집샵들이 들어서면서 전통과 트렌드가 완벽하게 섞였죠. 또 화교들이 직접 지은 투박한 벽돌집들이 모여있는 후이지시 골목은 아직 상업화가 덜 돼서 현지인들이 진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디저트 먹으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저우 전통의 색깔이 제일 진하게 남아있는 곳은 단연 용칭팡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죠? 여기는 900년 넘는 역사를 품은 낡은 마을을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미세개조 프로젝트로 살린 곳이에요. 싹 밀어버리지 않고 옛 가옥뼈대와 전통 수로를 그대로 살려냈거든요. 이소룡 조상들의 옛집과 광동 전통극장도 여기 숨어있죠. 서울 익선동이나 북촌 한옥마을 느낌인데 좁은 수로를 따라 붉은 홍등이 켜지는 밤이 되면 분위기가 진짜 미쳐요. 한국에 선물로 가져갈 센스 있고 특이한 수공예 기념품을 찾으신다면 이곳 상점들 꼼꼼히 둘러보세요. 용칭팡을 둘러보고 바로 옆 미로처럼 얽힌 판탕오이의 골목을 천천히 지나 배낭 여행객들의 안식처인 1200 서점에 들러보세요. 여긴 24시간 서점인데 배낭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잠자리까지 내주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수양버들이 길게 늘어진 니완 호수공원을 걷다 보면 낡은 것을 무조건 부수지 않고 세월의 흔적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발전하고 있는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도심의 화려함과 오래된 골목의 따뜻함을 충분히 느끼신 것 같죠? 그럼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넓은 바다와 무술의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먼저 남쪽으로 쭉 달려가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거대한 마조동상이 있는 난사 천우궁에 서보세요. 세련된 도심과는 완전히 다르게 찬찬히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탁 트인 해방감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제 안에 숨어있는 여행세포가 다시 확 깨어나는 기분이 들곤 하죠. 여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리고 광저우 시내에서 차나 지하철을 타고 서쪽으로 1시간 정도만 가면 무술이당 도자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 나와요. 바로 무술의 전설 황비용과 연문의 고향인 포산입니다. 사실 포산은 무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도자기로도 엄청 유명한 도시예요. 명나라 때 지어져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마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거대한 용 모양의 가마 남풍고조에서 역사의 숨결을 제대로 들이마실 수 있어요. 도자기를 구경하신 후엔 화려한 사자춤 공연과 황비용 기념관 등 무술의 기운이 느껴지는 준묘를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준묘 바로 옆에 위치한 청나라 시대의 회색 벽돌 골목마다 힙한 카페, 레스토랑들이 숨어있는 링난 T&D를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젊은이들의 열기가 폭발하는 거대한 인공호수 야시장 드모서가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꼬치구이로 마무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꽉 찬 광저우 외곽 여행이 완성된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그동안 카메라를 들고 부지런히 기록했던 광저우와 그 근교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여러분의 여행 입맛에 맞게 쭉 한번 펼쳐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긴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있으셨나요? 나중에 광저우에 오실 때 이 영상 하나만 딱 꺼내보셔도 그냥 스치듯 보는 관광이 아니라 광저우의 진짜 맛과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화장실은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 코스나 일정 짜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